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좀 살펴보셨고 권리 변동까지 우리는 같이 만나보셨어요. 자, 그 권리가 변동하는 거를 제가 도식화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한 방에 이렇게 딱 정리해낼 수 있습니다. 권리가 변동한다는 거는 뭐야? 권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거죠. 그래, 득실 변경이라고 그래요. 득실 변경. 그래, 권리 변동의 다른 용어는 뭐라고요? 득실 변경이라고 그래요. 물권법에는 득실 변경이라고 그래. 감 잡았죠? 그럼 득은 뭐예요? 얻는 거죠. 권리가 취득되는 거는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나눠진다. 첫 번째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은 둘로 나눴죠. 뭐하고 뭐로 나눴더라?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오케이, 여기 별표. 여기 시험 잘 나오는데. 그 다음 권리의 변경에는 몇 가지 모습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주체의 변경, 집을 팔면 주인 바뀌죠. 두 번째는 내용의 변경. 그죠? 집이 불나버리면 그 채무가 뭐로 바뀌어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는 거죠. 그게 무슨 변경? 내용의 변경이라고. 여기에 별표만 하면 돼. 별표만. 참고로 입문과정과 기본과정은 쓰는 거는 억제하고 쓰는 거는 최대한 억제하세요. 왜요? 듣는 거에 집중하시면 돼. 듣는 거. 듣고 뭐 하는 거? 봐야지 양민을. 이 얼굴 봐야죠. 못생긴 얼굴. 입문하고 기본과정에서는 뭐 하는 거야? 최대한 듣고 보는 거예요. 이 얼굴. 죄송해요. 좀 잘생겼어야 되는데. 듣고 보는 거예요. 쓰는 것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못 따라와. 쓰는 것까지 하려면 너무 양이 벅찬 거예요. 쓰는 건 어떻게 하고요? 억제하고, 최대한 억제하고 뭐만? 듣고 보는 거에 집중. 오케이? 요거 별표는 하세요. 별표는. 요거 할 시간은 되죠? 별표할 시간은 되죠. 이거 1초도 안 걸리니까. 근데 쓰면 어떻게 돼? 쓰면 내용을 놓쳐요. 내용 전개하는 걸 놓쳐버려. 그죠? 그래서 쓰는 건 뭐하고? 억제하고 듣고 보는 거에 주안점을 두시면 돼요. 집중해서. 세 번째는 무슨 변경? 작용의 변경. 2번 저당권 1번으로 밀고 올라가죠? 작용의 변경. 이렇게 셋으로 쪼개고요. 그 다음에 권리의 소멸에는 절대적 소멸과 무슨 소멸? 상대적 소멸로 나누었습니다. 건물이 불나버린 거. 건물이 뭐한 거? 불나버린 거를 무슨 소멸? 절대적 소멸. 건물이 있어요? 사라졌어요? 절대적으로 사라졌죠? 이게 절대적 소멸이에요. 그럼 건물이 매매되면 판 사람하고 산 사람이 다르죠? 그죠? 팔았더니 집값이요. 용산의 집값이 막 엄청 올라가. 10억 이상 올라갔어. 누가 땅을 쳐? 판 사람 땅 치죠? 왜? 소유권을 넘겨서. 산 사람은 웃죠. 10억이 올랐으니까. 그죠?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상대적 소멸이라고 그래요. 상대적 소멸. 상대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본 거. 됐나요? 시험은 여기가 나와. 상대적 소멸이. 됐네요. 여기서는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승계 취득이. 변경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내용의 변경이에요. 소멸에서는 무슨 소멸이? 논의의 포인트가 달라요. 비슷한 것 같은데 포인트가 있다. 포인트가. 거기에 마킹, 별표에 마킹. 되셨습니다. 자, 또 하나 준비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개했던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가 변동하는 원인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 변동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가 있었어요? 법률 행위. 여기 있잖아요. 매매나 임대차 계약. 다 계약이죠? 계약. 내가 집을 전세 설정하는 거, 저당 설정하는 것도 뭐예요? 다 계약이죠? 계약. 근데 요거는 계약이에요? 취소하는 거야. 취소나 해제는 뭐라고 그래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혼자 하는 거 단독행위. 얘네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 묶어서 법률행위라고 그래. 법률행위. 같이 불러줄까요? 뭐라고 불러줘요? 법률행위.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계약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법률행위라고 읽는다. 법률행위라고 쓰고 뭐라고 읽고요? 계약이라고 읽고. 법률행위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계약. 그죠? 그 계약의 특징은 내 뭐대로? 내 의사대로. 내가 원하는 의사대로 권리가 생기고 의무가 생겨요. 그럼 내가 상가를 4년 계약하면
4년 계약을 하면 몇 년짜리 계약이 생기는 거예요? 4년짜리 계약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누구의 의사? 내 의사거든요. 내 의사대로 권리가 생기는 게 법률의 의미예요. 됐죠? 근데 법률의 규정은 여기부터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 내가 아버지한테 효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나한테 상속을 법이 더 줘, 안 줘? 안 줘요. 그죠? 자식은 어때요? 똑같아요. 마누라만 0.5 더 줘. 그죠? 그게 법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법률의 규정으로, 법률의 뭐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권리가 생기는 거는 내 의사가 아니라 뭐대로? 법대로 권리가 생기는 거. 법이 정한 대로.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권리가 변동하는 거. 권리가 변동하는 원인인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두 개를 우리는 묶어서, 크게 묶어서 뭐라고 불렀어요? 두 개를 묶어서 법률 요건이라고 정리를 했다. 법률 요건이라고 한 방에. 한 방. 권리 변동의 원인을 한 방에 뭐라고?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이라는 큰 틀. 법률 요건이라는 큰 틀 안에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내 의사대로. 내가 원하는 의사대로 권리가 생기면 뭐라고 그래요? 법률의 의미. 내 의사가 아니라 뭐대로? 법대로 권리가 생기면 법률 규정. 됐죠? 이 두 가지를 묶은 포괄적 개념은 법률 요건이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전개를 했어요. 자, 이제 법률의 의미 부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이 권리 변동에 관한 논의였고요. 2장입니다. 1장 권리 변동, 2장 법률의 의미입니다. 법률의 의미는 크게 몇 가지로요? 5가지 카테고리로 정해져 있어요. 5가지. 여기서 시험을 뽑아내는 거예요, 시험을. 쓰지는 않으시고 별표만 하시면 돼요. 별표만. 참고로 제가 민법 강의를 2가지로 전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생강의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생강의를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스튜디오 강의로 따로 하나를 준비를 더 한다고 그랬어요. 복습은 뭘로 해요? 그러면 돼요. 복습은? 스튜디오 스페셜 강의를 따로 제가 준비했어요.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그냥 지금 수업 시간에 그냥 들으시면 돼요. 최대한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보고 듣기만 하시면 되고 복습은 뭘로? 스페셜 강의로 따로 스튜디오에서 또 찍은 거 있어요. 제가 그걸로 복습하시면 돼요. 그때 적을 거 적고 이러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이원화가 딱 되죠? 오케이. 그래서 2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게 제가 랜드풀하고 여러분한테 주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 세부적인 내용 스튜디오에서 스페셜 강의로 따로 전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법률의 의미는 크게 몇 개의 카테고리로요? 5가지의 카테고리로 전개가 됩니다. 요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추상적이고 어려워서 전개가 쉽지 않습니다. 자, 시험에 출제 비율로 나누면 여기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목적에. 그 다음 요건에는 별 하나, 여기는 별 하나, 이 정도. 요 정도만 마킹해 주시면 돼요. 법률의 의미 해석은 별 하나. 그럼 중요도로 따지면 어디에서? 목적에서. 이 부분. 목적을 계약의 내용이라고 그래요. 계약 내용. 이 부분에서 시험에 출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문제까지도 나와요. 여기가 안 나오면 나머지에서 내는 거예요. 여기가 안 나오면 여기서. 그래서 전 중요도를 별 3개, 3스타 중요도로 매년 나오는 거예요. 매년 나오는 거 3스타. 2년에 한 번 나오는 거 2스타. 시험 2년에 한 번 나오는 건 2스타. 3년이나 5년에 한 번 나오는 거는 1스타. 그래, 별 3개로 나눌 거예요. 3스타, 2스타, 1스타. 나도 가끔 있어요. 나도 있는데 가끔 나는 아주 드물게 나와요. 그러면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언제 나와요? 가끔 나와요. 나 가끔. 그죠? 네. 우리 족발 안 먹으면 한 달쯤 되면 족발 생각날 때 있죠? 그거죠. 그 정도예요. 가끔.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중요도 표시하는 게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세모예요. 세모. 이 세모는 뭐를 의미할까요? 아주
헷갈리는 거야. 아주 헷갈리는 거야. 아주 헷갈리는 거야. 시험 내면 60, 70% 틀려요. 오케이. 그럼 변별력이 낮은 거, 높은 거? 변별력이 아주 좋은 거예요. 내면 틀려, 내면 대부분이. 그래, 이게 학습 대상, 이게 학습 대상이에요. 세모. 그래서 저는 3스타하고 요거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계속 표시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개념. 요건까지 지난주 보셨어요. 그죠? 자, 오늘 보실 때는 어디? 종류. 이 부분 보십니다. 법률행위의 종류 부분 만나실게요. 자, 책 보시면 136페이지 전개하겠습니다. 법률행위의 종류를 보시면 1번 계약과 단독행위, 2번 큰 제목 보세요. 2번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불요식과 요식. 3번은 유상, 무상. 4번은 오케이. 예. 이 부분 전개하는 것이 여기에 관건입니다. 첫 번째는 단독행위냐 계약이냐. 두 번째는 무슨 행위? 불요식과 요식. 세 번째는 유상행위하고 무상행위. 네 번째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이렇게 나눕니다. 이걸 총체적으로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법률행위를 물어봤더니 법률행위 안에 종류가 몇 개로 나눠져요? 크게 몇 개로? 4개 종류로 나눠지더라, 법률행위가. 그 첫 번째인 단독행위와 계약. 이 부분 만나보실게요. 계약은 그러면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바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계약은 혼자서 해요? 둘이서 해요? 둘이서 하지. 쌍방이 하는 거예요. 쌍방이. 집을 파는 사람, 매도자. 집을 사는 사람, 매수자. 둘이서 하는 계약이요. 둘이서 하죠? 그게 쌍방이 하는 거니까 계약이라고 그래요. 쌍방이 하는 거. 오케이. 임대차 계약은 누구랑 해요? 주인하고 세입자 둘로 나누죠. 주인을 뭐라고 그럴까? 임대인. 세입자를 임차인. 차자가 무슨 차자? 빌릴 차자. 돈을 꿔주는 사람. 은행에서 우리 돈 빌리러 가죠. 돈 꿔주는 은행을 뭐라고 그래 그러면? 돈을 꿔주는 은행은. 돈 빌리는 걸 뭐라고 그래? 돈 빌리는 거를. 소비대차. 집을 빌리면 임대차. 돈을 빌리면 소비대차. 그죠? 오케이. 그래, 빌리는 거는 3가지 계약이 있는 거예요. 빌리는 거는. 뒷장 보세요. 138페이지. 용어 설명 보시게 되면 사전보다 쉬운 용어 설명하고 쉽게 풀어놓은 게 있어요. 아주 쉽게. 법전을 피면 이렇게 안 돼 있어. 법전 피면 어려운데 제가 쉽게 풀어놨어요. 왜냐하면 법전을 풀어놨더니 수험생들이 뭐야? 쉽다고 해서 법전을 읽었더니 더 몰라. 그 법전을 그래 또 한 번 제가 더 풀었어요. 그게 이거예요. 임대차 뭐라고 돼 있어요? 일방이 뭐를? 차임을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차임이죠? 차임이 월세. 상대방은 물건을 뭐 하도록? 사용하도록 약정할 때 성립하는 계약. 이게 임대차예요. 그럼 임대차는 물건을 사용하는 거죠? 물건을 사용하는 걸 임대차라고 그래요. 거저 사용해요? 임대료 내고? 그래서 임대차 그러면 끝에다 써보세요. 뭐라고 써볼까요? 임대료 내고 물건 사용하는 거. 임대료 내고 물건 사용하는 게 임대차. 두 번째, 사용대차. 물건을 어떻게 하는 거? 공짜로 사용하는 계약. 이게 사용대차야, 사용대차. 공짜로 사용하면 무슨 대차? 사용대차. 돈 내고 쓰면, 돈 내고 물건 사용하면 임대차. 소비대차는 돈을 빌려서 소비하고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돈 빌려 쓰는 걸 소비대차. 되셨나요? 이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은행을 빌려주는 은행. KB국민은행은 대주. 돈 꾸는 사람은 차주. 차가 무슨 차? 빌릴 차. 차의 동그라미. 소비 차주할 때 차의 동그라미요. 소비 차주할 때 차의 동그라미 위에다 적으세요. 조그맣게 뭐라고? 빌릴 차. 차용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 차용증이 바로 뭐예요?
빌렸을 때 빌렸다는 증거로 쓰는 게 바로 차용증. 이 차자가 무슨 차? 빌릴차. 차차차 아니에요. 빌릴차. 은행은 뭐라고 그래요? 소비 대주. 소비자. 돈 빌린 사람은 소비 차주. 오케이? 그럼 질문. 내가 자동차를 제주도 여행 가서 필요해서 자동차를 빌렸어요. 일주일간 렌트한다고 그러죠. 그 렌트료 내요 안 내요? 내면 임대차. 내면 임대차. 그죠? 근데 그 친구가 그 렌트카 사장님이 나하고 초등학교 동창회 보니까 내가 임대료 낼게, 내가 렌트료 낼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우리 친구 아이가 그냥 써라. 그럼 뭐야? 그냥 써라 그러면 뭐야? 사용대차가 되는 거지. 됐죠? 사용료 내라고 그러면 뭐가 되고요? 임대차 계약이 되는 거고 사용료 없이 쓰라고 그러면 사용대차. 됐죠? 오케이. 이때 빌려주는 사람, 빌려주는 렌트카 사장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임대인, 대. 빌려 쓰는 사람은 임차인. 오케이. 요 용어에 여러 개가 지금 막 움직이잖아. 하나에 막 움직이죠? 그럼 은행에서 돈 꿔주면 은행은 뭐라고 그래요? 소비 대주. 돈 빌리는 사람은 소비 차주. 오케이. 감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올게요. 136으로 되돌아올게요. 단독행위 볼까요? 단독행위는 둘이서예요? 혼자예요? 혼자 하는 거예요. 계약은 혼자예요? 쌍방이에요? 쌍방이 하는 거예요. 쌍방이 하니까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얘는 혼자 하는 거, 혼자 하는 거. 그쵸? 근데 이게 시험에 종종 나와, 여기가. 3년에 한 번 정도는 얘가 출제를 해요. 간단한 거지만. 자, 그래서 계약 먼저 볼게요. 계약. 매매 계약 둘이 하죠. 매매 예약. 예약 혼자예요? 둘이에요? 예약 동그라미 예약. 시험 문제 17회 기출. 17회. 예약, 매매 예약의 17회. 예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리 찜하는 거. 미리 찜해 놓은 걸 뭐라고 그래요? 예약. 그죠? 예. 내년 1월 중순에 내가 동남아 여행을 가려고 그래. 그죠? 아니면 이번 크리스마스 때 내가 동남아 여행 가려고 그래. 오케이? 아니면 내년 신정에, 아니면 내년 구정에 동남아 여행 가려고 그래. 그럼 신정 때 내 친구한테 엊그제 임플란트 하러 가가지고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우리 구정 때 어디 단체로 가자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 거예요? 나 미리 골프 예약이 돼 있어. 예약이 됐다는 거죠. 미리 예약하는 거죠. 미리 비행기 티켓을 찜해 놓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약. 오케이. 그럼 예약은 혼자예요? 둘이에요? 둘이서 하죠. 구매자하고 파는 사람 둘이서 하는 거죠. 오케이. 예약은 혼자서 둘이서. 그래서 계약이다. 교환 계약도 서로 맞바꾸니까 둘이 하죠. 증여는요. 증여가 뭐요? 무상으로 쓰세요. 무상으로 주는 거. 무상으로 주는 걸 증여라고 그러죠. 주는 사람은 증여자. 받는 아들놈은 수증자. 숫자가 받을 숫자야. 숫자가 무슨 수? 받을 수. 증여자, 수증자. 증여자 쓰시고 밑에다 수증자 쓰시면 됩니다. 됐죠? 아빠는 뭐야? 아빠가 애한테 중고차 하나 주면 증여자. 아들놈은 수증자. 그죠? 그래 아빠가 야, 내 차 타던 거 가져가라 그랬더니 아들이 뭐래요? 아빠 싫은디요. 왜 중고차 헌차를 줘요? 안 받는다는 거지. 계약 돼, 안 돼? 안 되지.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쌍방이 뭐 할 때? 합의를 해야죠, 합의를. 근데 아들놈의 시키가 안 받는다잖아. 그럼 증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오케이? 따라서 증여는 혼자 하는 거예요, 둘이서 하는 거예요? 둘이서 하는 계약이다, 증여는. 됐죠? 그 다음 합의해제, 별표. 합의해제, 별표. 쓰세요. 19의 기출. 19, 그 다음에 26, 27, 28. 쓰셔요. 19, 그 다음에 26, 27, 28. 꽤 많이 나왔죠? 이걸 무슨 해제? 합의해제예요. 합의해제. 자, 합의해제는 합의라는 거에 포인트를 두시면 돼요. 어디에 포인트? 합의에. 합의라는 걸 혼자 한 거예요? 둘이서 한 거예요? 둘이서.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합의 이혼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협의 이혼.
합의 이혼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협의 이혼이라고. 그죠? 그건 들어만 봐야 되고 경험을 하는 건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들어는 보셔요. 경험은 하지 마시고. 민법 공부는 누가 잘하는지 아세요? 오케이. 경험하신 분. 다른 말로 말하면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 민법을 잘해요. 왜냐하면 이거저거 다 싸워본 거야. 그죠? 이걸로도 싸워보고 저 사안으로도 싸워보고 싸움을 치열하게 하신 거죠. 그런 분은 민법이 쑥쑥 들어와요. 근데 가능하면 인생은 산전수전 안 겪는 게 좋죠. 예, 온화하게 그냥 집에 있다가 시험 보러 오시는 거, 공부하러 오시는 거, 이게 좋습니다. 근데 공부는 잘하는데요. 공부는 그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 공부는 빨리 진입을 해요. 근데 시험은 어때요? 시험은 떨어져요. 늦게 붙어요. 왜요?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를 덜 하세요. 상대적으로. 여기에 지혜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집에서 집안일만 하시던 분은 법률적인 마인드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공부는 더 하세요. 그래서 합격은 빨리 하세요. 왜냐면 내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치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더 잘 내셔요. 예. 그동안 수석 합격자는요. 우리 중개사 수석 합격자는 90% 여자예요. 그것도 공부를 하셨던 분이 아니라 완전 생초보. 이해되시나요? 예, 거기에 중요한 게 숨어 있습니다. 자, 합의해제 볼게요. 합의해제는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합의해제는. 자, A가 여기요. 용산에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B가 저 빌라를 매입하기로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자, 얼마에 매입하기로 했냐면 10억에 매입하기로. 제 중학교 동창회가 이 여자애가 상가 투자를 여러 군데 했더라고요. 근데 상가 투자를 누가 한 거냐면 지기 신랑이, 은행 지점장이. 나름 투자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도 금융권에서 잘 나가시는 분이신데. 그죠? 계속 실패하셨어. 부산에도 저 동탄에도 사는 것마다 다 떨어진 거야. 실적 어때? 그랬더니 말을 못해. 그래서 그러면 신랑이 실패하면 이제 누가 나와요? 와이프가 이 부동산 저 투자에 대해서 일자도 모르는 이 와이프가 나왔어요. 수익률 누가 좋아요? 와이프가 훨씬 좋아. 그래서 저 신랑은 6건을 샀어요. 부동산을 6건을. 다 마이너스야. 다 수익률이. 근데 이 와이프 한 건 샀잖아요. 용산 거. 그죠? 얼마에? 10억에 샀죠? 그래서 지금 얼마로? 2년 전에 샀어. 얼마에? 28억이야 지금. 그죠? 28억이야. 28억. 예. 압승입니다. 압승. 그래서 신랑이 이제 일도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앞으로 투자는 누가 결정하기로? 와이프가 결정하기로. 자, 그래서 10억에 계약을 했더니 이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값이 떨어져요? 올라가요? 값이 올라가죠? 누가 배 아파요? 누가 잠 못 자고 배 아파요? 판 사람이. 그죠? 판 사람이 이분한테 와가지고 매수자한테 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4억 더 얹어줄 테니까 4억을 더 얹어줄 테니까 계약 어떻게 달라고? 없던 걸로 합시다라고 요청이 온 거야. 얼마 더 얹어줄게요? 4억을 얹어줄게요. 그리고 계약 어떻게 하자고? 없던 걸로 해주세요 라고 요청한 거야. 요청. 얼마 더 얹어줄 테니까 플러스 4억이죠. 그럼 얘는 이 B라는 매수자는 이걸 받아줘야 돼요? 안 받아줘도 돼요? 노나 예스 선택권 있죠. 왜요?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이때 얘가 싫다고 그러면 얘 요청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죠. 일방적인 거 혼자 한 거죠. 그때 B가 뭐라고 그러면 그래 오케이 하고 수락을 하면 뭐가 된 거예요? 쌍방간에 합의하에 해제가 처리된 거예요. 이게 합의 해제예요. 오케이 감 잡았어. 무슨 해제? 합의 해제. 애초에 계약은 있는 거예요? 깨지고요? 애초에 계약 10억짜리 계약 유지된 거예요? 깨지고?
깨지고 얼마에? 14억이죠. 10억에다 4억을 던졌죠. 그럼 얼마짜리? 14억짜리 새로운 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이걸 무슨 해제? 합의 해제라고 그런다. 그럼 이분이 한 거, 이 빌라 주인이 내가 4억 더 얹어줄 테니까 없는 걸로 해주세요라고 요청했죠. 이 요청한 거를 법률적으로 세련되게 이렇게 전개를 해요. 뭐라고 해요? 뭐라고 쓸까요? 청약을 한 거예요. 같이 리딩 해볼게요. 같이 리딩 시작. 해줘. 내가 4억 더 줄게. 그죠? 이때 이쪽에서 어떻게 하면? 그럴게요 라고 카톡에 보냈죠? 그럼 무슨 해제? 합의 해제의 승낙이 된 거지. 저쪽에서 요청한 걸 뭐라고 그래요? 합의 해제의 청약. 이쪽에서 그럽시다. 그죠? 그럽시다 라고 한 걸 뭐라고 그래요? 합의 해제의 승낙. 그래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오케이. 그럼 얼마에 끝내자고? 14억에 우리 없는 걸로 합시다. 14억짜리 새로운 계약이 된 거예요. 14억짜리 새로운 계약. 14억짜리 무슨 계약? 새로운 계약이 둘 사이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무슨 해제? 합의 해제. 오케이. 감 잡았음? 오케이. 그래서 합의 해제는 혼자 하는 거예요? 쌍방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계약이다. 그럼 법정해제가 있어요. 법정해제와 합의해제는 다른데, 자, 얘가 매수자가 이 빌라를 얼마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10억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했죠. 그런데 이 매수자가 잔금이 부족해서 잔금을 지연하고 있어요. 잔금을 내고 있어요? 지연하고 있어요? 그럼 계약을 지켰어요? 계약으로 위반했어요? 계약으로 위반한 거죠? 계약 위반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계약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있어요. 계약 위반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계약 위반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채무불이행. 법률행위라고 쓰고 뭐라고 읽었어요? 계약 위반을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아주 쉬운, 아주 중요한 맥이 딱 녹아 있는 거야. 그럼 쉬워져. 민법이 확 쉬워져. 채무불이행 이꼬르 뭐라고요? 계약 위반. 계약 위반 이꼬르 뭐라고? 채무불이행. 됐어요? 그 매수자가 잔금 못 내고 있죠? 그럼 이 매도자가 이 계약을 그냥 둬요? 계약을 깨버려? 그걸 바로 계약 해제라고 그래요. 계약 뭐라고 그래요? 해제 처리해서 계약을 깨버리는 거야. 원인은 뭐야? 원인은 뭐일 때? 채무불이행일 때. 그럼 계약을 해제하는 거는 쌍방이 하는 거예요?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매도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계약 해제. 그럼 해제는 쌍방이 한다, 일방이 한다. 일방이 단독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독행위다, 해제는. 해제는 계약이다, 단독행위다? 단독행위다. 감 잡았어요? 그럼 계약이 유지가 돼요? 계약이 깨져버려? 깨지죠? 계약 깨지죠. 깨지고 계약 없는 걸로 되죠? 파기되죠? 계약 없어지죠? 그래서 해제는 단독행위고 형성권이다. 청구권이에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다. 단독으로 계약을 깨버리는 거야. 그래, 형성권이다. 그럼 해제만 그래요? 취소도 그래요? 취소도 그래, 취소. 얘가 사기쳤어. 그럼 계약 얘가 취소하죠? 이것도 뭐예요? 단독으로 하니까 단독행위. 그리고 형성하죠. 계약 있던 걸 깨버리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니까 뭐라고 그래요? 둘 다 형성권이다. 그래서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것과 상대방 없는 걸로 나눠요. 상대방 있는 거 볼게요. 취소, 해제. 대표적이죠? 채무 면제는 뭐예요? 채무 면제는 부채를 탕감하는 거. 채무 면제가 뭐라고요? 부채 탕감시켜줘. 누가? 금융권에서. 그건 혼자서 하는 거예요? 둘이서 하는 거예요? 둘이서. 금융권에서 일방적으로 혼자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근데 옆에 보니까 해지라고 있어. 해제가 있고 뭐가 있나요? 해지가 있죠. 해제와 해지는 달라요. 단어 하나 다르죠?
자, 구별해서 쓰셔야 돼. 해제와 뭐가 달라요? 이건 뭐라고 써 있어요? 소급해서 효력이 소멸한다라고 돼 있죠. 소급효라고 돼 있고 해지는 장래효로 구별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건 무슨 차이냐? 해제는 예컨대 이런 개념이에요. 2018년에 7월 달에요. 7월 달에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계약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작년 7월 달에 계약했죠? 그랬다가 계약이 올해 4월 달에 깨졌어요. 파기가 됐어요. 2019년 4월 달에 어떻게 됐어요? 4월 달에 계약이 파기가 돼서 깨졌어. 왜요? 계약 위반으로. 이 사람이 계약 위반 때문에 계약을 깨버렸어. 해제한다고요. A가 얘가 잔금을 계속 미뤄버리니까, 계속 잔금을 안 나고 미뤄버리니까 계약을 A가 어떻게 한다고? 파기한다고. 해제 통보를 했어. 해제 통보. 그럼 이거는 계약이 이루어진 날, 계약일이야. 계약이 성립한 날짜. 계약 성립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작년 7월 달에. 근데 중도금까지 냈다가 잔금을 계속 못 내잖아. 그래서 A가 매도인, 빌라주인 A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건 뭐예요? 계약을 뭐 하기로? 해제하기로. 해제 통보를 했어요. 해제 통보. 보통 해제 통보는 뭘로 해요? 내용 증명으로 하죠. 내용 증명. 왜? 증거가 남으니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럼 통보가 간 날은 언제 간 거야? 4월 달에 갔죠? 그러면 이 계약은 깨진 거야. 그죠? 통보서가 도달한 건 이때죠? 이게 4월 1일이라고 그럴게요. 통보서는 이때 도달했죠? 그런데 계약은 언제로요? 이렇게 작년. 계약이 뭐 한 날로? 성립한 날로 소급해서 계약이 파기되는 거야.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소급효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소급효. 같이 불러주실게요. 뭐라고 불러줘요? 소급효. 소급해서 계약이 없는 걸로 정리돼. 통보된 건 언제 된 거예요? 4월 1일. 그런데 이때부터 계약이 없는 걸로 돼요. 소급해서요. 계약이 뭐 한 날로? 성립한 시점. 이때로 소급해서 계약이 없는 걸로 정리됨. 이해되세요? 오케이. 소급효는 그러면 시계바늘이 어디로 가는 거야? 과거로 가는 거야. 과거로. 맨 처음으로 시계바늘을 돌려놓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소급효. 매매계약일 때 그래. 매매계약을 파기하는 거는 해제라고 그래. 해제. 매매계약을 끝내는 거. 매매계약을 파기하는 건 해제라고 그러죠. 근데 말이죠. 임대차 계약을 볼게요. 임대차 계약. 여기 매매한 게 아니라 뭐를 놨어요? 임대를 놨어. 빌라를 임대를 놨어. 임대를 놨어요. A가 B에게 임대를 놨어요. 오케이. 그러면 임차인이요. 임차인이 내야 되는 건 뭐예요? 매달 월세 내야죠? 월세를 내야지, 월세를. 근데 이분이 장사가 잘 되다가 때로는 장사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우리 공부를 1년 할 거죠. 공부를 6개월 해요? 2달 해요? 1년 해요? 머리가 너무 좋으신 분이 있어. 그럼 2달만 하면 돼. 그죠? 지금 공부 안 해도 돼. 언제 하면 돼요? 내년 8월 달에 오면 되죠? 8월 달에 와가지고 딱 2달에다 붙으면 돼요. 그죠? 예. 확률 별로 없어요. 예. 확률 별로 없어요. 정말 없어요. 이 양이 많아서, 볼륨이 워낙 많아서 2달에 끝낼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민법이. 근데 예전에 법학을 했던가 아니면 유관분야에서 근무를 했던 분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원천 불가예요. 누가 신이 이렇게 정답을 꿈에다 주든가. 그죠? 신께서 뭐를 줘? 정답을 주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가끔 이렇게 톡 오시는 분이 계셔. 교수님, 지난밤에 민법 정답이 이렇게 꿈에 쫙 나타났다는 거죠. 이거 믿어도 되냐고. 그걸 제가 어떻게 답을 드려요. 그죠? 그분 꿈에 나타난 건데, 제 꿈에 나타났으면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데, 남의 꿈이잖아. 그죠? 남의 꿈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임대료를 이렇게 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임차인이 가게 영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공부도 마찬가지라서 공부가 잘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도 있고요. 안 될 때가 있어요. 왜요? 이게 장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위기관리 능력이 아주 절대적이에요. 위기관리 능력이 꼭 필요하세요. 1년 내내 공부 잘 될 거다. 그러는 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1년 내내 요 자리에 앉으셨잖아요. 그죠? 1년 내내 요 자리를 고수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왜요? 한 번도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이게 어려운 거죠. 왜요? 장기거든요. 1년. 그리고 민법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과목을? 6과목을 돌리잖아.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공부가 장기간을 끌고 가는 거니까 이게 다큐멘터리가 되면 수험생 포기해요. 다큐를 1년 내내 본다. 재미있어?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다 가요. 다 가. 그래 이게 예능이 좀 들어와야 돼요. 제가 그래서 재미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자꾸 예능적인 걸 좀 가지고 오려고 그러는 건 그런 노력의 일환이에요. 이걸 다큐처럼 하면 다 포기하거든요. 제 친구가 야, 너 강의는 다큐로 하지 마라. 예능으로 해야 된다. 예능으로. 그래야 1년을 끌고 가지. 제 친구가 계속 얘기를 해요. 그게 저한테 너무 좋은 조언인 거예요. 그죠? 다큐만 1년 하는 강의 그거 아니에요. 정답 아니에요. 왜요? 듣질 않아 수험생이. 솔직히 말하면 수험생들이요. 단 10분만요. 재미없는 얘기 하잖아요. 딴 데 쳐다보고 계세요. 근데 이걸 1년 내내 한다? 답 없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도 마찬가지죠. 임차인이 상가가 가게가 10년 내내 잘 되는 가게 없어요. 그죠? 어느 순간인가는 위기가 오죠.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이분이 임대료를 밀렸어. 상가 임대료는 몇 달을 연체를 하면 주인이 내쫓아요? 이게 두 개로 보이세요? 상가는 3기야. 3기를 연체해버리면 주인이 나가라고 해지할 수 있어. 왜 3기예요? 3자로 시작하잖아요. 웃으셨죠? 상가는 뭐로 시작해요? 그래서 3기 연체하면 해지야. 이해돼요? 주택은요? 2기야. 왜요? 두 글자잖아요. 주택은. 그게 시험에 나와요. 가끔. 주택은 몇 기? 2기. 상가는 3기. 왜 3기예요? 3자로 시작하잖아요. 비슷하죠? 예,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번 웃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3기를 연체했어요. 질문 드릴게요. 이분이 3기를 연체해서 월세를 밀리고 있어요. 임대차 계약 끝났다? 안 끝났다? 3기를 연체했다. 계약 끝났다? 안 끝났다? 질문 드릴게요. 남편이 바람피다가 들켰다. 이혼 끝났다. 부부관계 끝났다? 안 끝났다? 네? 아, 이분 안 끝났다 그러시는데요. 끝났다 이렇게 하시죠. 그죠? 왜 그런 거예요? 왜 안 끝난 거예요? 이혼하다가 저 바람 펴가지고 들켰는데 그것도 3번이나 들켰는데 왜 안 끝난 거예요? 네? 맞아요. 법적인 게 종결이 안 된 거예요. 여기도 임대료를 몇 번을요? 3기 연체했지만 연체만 된 거야.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죠. 어떤 정리? 해지. 내용 증명이 가야 돼요. 해지한다는 무슨 증명이? 내용 증명을 이분이 이쪽한테 보내서 이분한테 배달이 돼야죠. 그래야 법적으로 아름답게 종결이 된 거예요. 그냥 연체만 되면 내가 10개월 동안 연체되고 있어요. 월세를. 10개월 동안 연체하고 있죠. 연체만 된 거예요. 계약 위반만 된 거예요. 계약 위반만. 이해돼요? 신랑이 바람피다가 10번 들켰어. 법적으로 종 쳤어? 안 쳤어? 안 친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도장 찍기 전에는 종료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도 아직 종료된 게 아니죠. 이분이 뭐만 하고 있는 상황? 연체만 되고 있죠. 그게 계약 종료는 아니에요. 계약 위반만 있는 거예요. 계약 위반만. 채무불이익만. 따라서 주인이 뭐 할 때? 해지 통보를 해야. 통보를 해야 계약은 종결이 되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요. 이때 계약을 해가지고 이때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해제가 아니라 뭐를요? 해지한다고 내용 증명이 갔어. 해지 통보를. 해지 통보 이때 했죠? 계약은 언제 됐고요? 2018년 작년 7월에 계약이 됐고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는 언제 갔어요? 내용 증명이 4월 1일 날 갔죠? 그럼 계약은 있는 거예요? 깨진 거야? 깨졌죠? 언제부터 계약이 끝난 거야? 없는 걸로? 이때부터 장래를 향해서. 이게 장래유야. 장래유. 이때부터 계약이 없는 걸로 끝나는 거야. 이해됨? 이걸 해지라고 그래. 해지.
따라서요. 시계바늘을 놓고 보면 여기가 시계 정점이면 여기를 정점으로 놓고 보면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그죠? 이 기준점을 놓고 보면 시계바늘이 과거로 되돌아가면 이걸 뭐라고 불러줘요? 해제라고 하는 소급표가 되는 거고, 과거가 아니라 어디로? 장래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이걸 미래유라고도 해요. 미래요. 미래를 향해서 시계바늘이 정리가 되면 뭐라고 그래요? 해지라고 그러는 거야. 해지. 해지냐? 해제냐? 둘 다 계약은 유지되어 끝나는 거야. 쫑치는 거야. 종나는 거야. 종치는 건데 옛날로 가느냐 미래로 가느냐. 감 잡으셨어요? 하나 더 붙이면 여기다가 살을 붙여볼게요. 막 움직일 수 있어요. 민법은 하나의 개념 속에 여러 개가 움직여요. 그래, 전 시간에 졸면 이번 시간 잡기가 힘들어. 집중력의 싸움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왜? 계속 연동돼 있어요. 그럼 여기 볼게요. 19년 4월 1일 날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합의하에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 없는 걸로 합시다. 우리 계약 기간 5년인데 나 여기 임대료도 안 나오고 직원 월급도 못 내니까 우리 계약 없는 걸로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래? 콧방귀도 안 껴. 그건 네 사정이지. 네가 안목이 없어가지고 여기다 찌른 거 아니야. 네 사정이죠? 주인이 응해줄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그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건 네 사정이지. 오케이. 그 주인이 코도 안 들어주잖아요. 두 번째 또 갔어요. 일주일 뒤에 또 갔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세입자가 애를 들쳐갖고 갔어요. 그리고 옷도 허름한 거 입고. 그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아프고요. 우리 남동생도 교도소가 있고요. 나 여기서 지금 쫓겨나버리고 보증금까지 날려버리면 나 이혼이에요. 연기를 아주 치열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요? 흔들려. 바로 승낙하는 주인 없어요. 흔들려. 그래서 이 세입자가 조금 감을 챘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또 왔어요. 누구까지 데리고? 엄마를 모시고 왔어. 엄마까지 애까지 그 다음에 와가지고 셋이서 단체 연기를 했어요. 오케이? 불쌍한 척.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요? 원래 5년 돼야 보증금 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세입자 요청은 뭐예요? 1년 지났는데 지금 가게가 적자니까 보증금 나머지 빼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죠. 1년 만에 빼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계약기간 채우고요, 못 채우고. 그걸 뭐라고 해요? 요청한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합의해. 지금 해지하려고 그래. 해지. 합의해 지에 청약을 한 거예요. 합의해지에 청약을 한 거죠. 불쌍한 척.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요? 도장 찍어줄게요. 1년 만에 보증금 빼주겠다고. 무슨 해지? 합의 해지가 끝났어요. 그럼 언제부터? 지금부터 어디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계약은 없는 걸로 아름답게 합의로 정리가 된 거야. 이건 무슨 해지? 해지는 단독행위예요. 해지는 무슨 행위? 단독행위. 그런데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서 주인이 오케이 했죠? 그럼 이건 단독행위요, 계약이야? 계약이죠. 이건 단독, 이거는 계약. 소급에서 없는 걸로 해주세요. 그럼 무슨 해제? 합의 해제. 이건 혼자 하는 거예요, 계약이야? 계약이죠? 이거는 혼자예요, 둘이서요? 혼자 하니까 무슨 행위? 단독행위.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4개가 지금 한 방에 정리되고 있어요. 4개가 한 방에. 그죠? 네. 해지가 구별이 됐고 또 뭐까지요? 합의해제까지 한 방에 정리가 되셨습니다. 그 틀이요. 장래효냐 소급효냐 이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셨다가 나머지 불요식, 요식 이 부분 전개하도록 할게요.